오늘 강의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오늘 다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패스 넘어가면서 강의를 한 두세 번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보다도 이번 오늘 2회차에 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 어려운 것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몰려 있지만은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휴식 시간에 질문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할 거게 될 것 같고, 오늘 해야 될 부분 중에서 비과세 규정 중에서 특례 규정이 155조에 각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두 번째가 상속주택, 그리고 동거방합과 그 다음에 혼인합과.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거의 프리패스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밖 특례 주택하고 있는데, 155조 20항에 나와 있는, 155조 20항에 나와 있는 장기 임대 주택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상생 임대 주택, 여기까지가 특례 주택인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텐데,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비사무 토지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 어려운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비과세 규정과 양도 차익 계산 규정이 양쪽으로 두 가지 있는데, 오늘 양도 차익 계산까지 넘어가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비과세 규정,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만 오늘은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우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하고,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까지, 일단 주택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 한번 터치를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게 155조 1항에 나온 주택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주택은 두 개가 있어요. 155조 2항 게 있고 155조 3항이 있습니다. 2항은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이고, 3항은 상속주택 중에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게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을 달리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례 규정들은 그렇게 난해하지 않으니까 패스를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가 요게 155조 20항이 나왔다고 그랬죠? 요 155조 20항에 나와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 요거는 아마 154조 8항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4시간 동안 해서 아마 5시 50분에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주택 가서 규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왜 이것이 자꾸 어려워지냐면, 1세대 1주택,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주택 경기에 대한 세제 가지고 주택 경기를 조절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쓴다고 그래서 과세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본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본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는 뭐냐면 보유하고 거주 요건이 있는데, 보유 요건을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죠. 연장, 늘리는 거예요. 2년 했다가 3년 했다가 5년 했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최장으로 썼던 것이 5년까지 썼었어요. 최근에는 3년을 쓰다가 3년이 2년으로 축소가 됐는데, 2년 보유 요건에 대한 부분은 요즘 잘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고, 다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거주 요건에서 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울 수도권에 대한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는데, 이번에 파리대책에서 썼던 방법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거주 요건을 추가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보유 요건을 연장하거나 거주 요건을 추가시키는데, 보유 요건은 손은 안 댔다. 거주 요건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취득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추가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1세대 2주택 요것이죠. 155조 1항에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원래 기본은 1년 이내에 양도하도록 법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거나 또라는 거죠. 2년 이내로 연장해줬다가 3년까지 갔어요. 1년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양도 기한을 2년까지 연장을 해줬죠. 연장을 해줘서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3년까지 연장을 해놨던 거죠. 3년까지 연장을 해놨더니 갑자기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요거를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3년에서 다시 2년으로 오고 다시 2년이 1년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년 이내에 입주해서 거주를 하도록까지 요건이 강화됐어요. 통상적으로 이 일시적 요건은 양도 기한만 정해졌었는데 마지막에는 입주를 해서 거주까지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켰어. 그렇게 이제 강화시켰던 것이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2년으로 연장을 했죠. 연장했다가 2023년 2월 12일자에 어떻게 됐어? 다시 3년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짜리로 있다가 2년 이내 양도로 바뀌었다가 3년까지 확대시켜줬다가 다시 2년으로 단축했다가 1년으로 단축하면서 양도 기한만 단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에 이사까지 가도록 이렇게 강화시켜놨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으로 연장해줬다가 지금은 다시 3년으로 원상 회복을 해줬다.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어디 규정이 되냐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도 나오고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도 나와요.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년하고 따로따로 있던 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3년으로 통일시켜놨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외의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가 모두 똑같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준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게 지방세 쪽하고 국세 쪽하고 좀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하다 보면 달리 하고 있어요. 달리. 좀 이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주택도 우리 국세 쪽하고 지방세 쪽은 다 달라. 지방세도 다르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적용할 때 그냥 혼란이 오게 될 텐데 하여튼 이게 지방세와 국세는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지방세 쪽은 형식 논리고 우리 국세 쪽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해 보면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볼 때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종전에 시행되는 거는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이제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까지 가서 이때까지는 아주 법이 간단합니다. 일시적 1세 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요것만 주의하면 되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죠. 일반인들이 여기서 많이 놓쳐요. 근데 왜 이걸 놓치냐면 일시적 2주택 중에서 2년 안에 양도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취득 시기에 제한이 없었어요.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요건이 없었다고 그때는. 3년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다 보니까 2년, 1년짜리에서는 그 말이 없다가 3년으로 연장해주면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양도를 해야 돼. 3년 안에 양도하도록 규정을 정해놨는데 이 요건은 아주 간단한 요건인데 다시 2년으로 단축하고 1년으로 단축할 때는 문제는 뭐예요? 얘가 계약이 되고 여기에 취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또는 법령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약 체결할 때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어.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적이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할 때는 계약할 때는 조정 대상적이었어. 근데 취득할 때는 비조정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개별법으로 다 그때 따로따로 따라가 보셔야 돼요.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거는 이제 모두 다 2년, 3년은 볼 것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따질 필요 없다. 더군다나 지금 현행 규정은 3년짜리는 이런 것처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2020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 주택에 한가를 들어갈 때는 시행 당시 법을 다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고 8가지가 155조의 특례가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1항 일시적 2주택이고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항 3항이 실무적으로 에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가 자주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4항, 5항, 6항, 7항 이거는 많이 사용 안 돼요. 8항까지는 20항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규정과 조특법상 간 규정하고 민특법 규정을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같이 좀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이 구별이 가능하니까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다 이게 관련된 것이 2주택 특례 규정은 일반 주택과 특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상속주택을 내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상속주택을 양도해보면 특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주택은 우리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고 지금 15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그 다음에 20항의 특례주택은 그게 특례주택이라고요. 특례주택 요건과 일반주택은 따로 요건이 없어요. 요건이 있다 한다면 특례주택을 취득했을 때 보유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례주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의 얘기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155조 각 항은 우리가 조특법상 감면 대상은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조특법 121조인가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의 부가세 규정은 중복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즉 15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과 20항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다면 다 적용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상속주택과 일시적 1세대 주택은 가능하다. 장기 임대주택하고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가지는 동시 적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상속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하고 일시적 1세대 주택하고 3가지가 중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요게 보유주택수가 아마 4개가 되겠죠. 일반 주택까지 따지면. 요거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은 특별하게 없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3개는 중첩이 안 된다. 3개는 2개는 중첩이 가능하다. 상속주택, 동거병 합가, 혼인합가, 장기임대주택 모두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하고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대신 3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복 적용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은 가능하다. 지금 중복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유권 해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 적혀 있는 것들이 다 근거들을 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 1년으로 있다가 다시 2년으로 연장됐다가 3년으로 갔다가 다시 3년에서 2년으로 왔다가 1년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이것이 원위치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1년 이내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서 살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2020년 5월 10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로 연장을 해줬다가 2023년 1월 12일 날 다시 3년 이내로 연장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55조 1항 조항은 주택 플러스 주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 플러스 주택, 그거는 별도로 따로 규정했어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 우리가 겹치는 과정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주택 플러스 주택은 155조 1항에 나오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플러스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플러스 입주권은 입주권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156조 2에서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 원래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은 비과세 되는 것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한 자가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면서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해 주도록 최근에 유권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특례 규정 중에 입주권이 비과세 규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한 자가 관철 이전에 입주권을 샀으면 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갔을 텐데, 요게 관처가 나는 바람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다. 나머지는 입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입주권을 갖고 있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가지 케이스 중에 요거는 155조 1항에 있는 거고, 요거는 156조 2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 가서 볼 거고, 요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보세요. 근데 1 플러스 1 주택을 사서 주택으로 갔는데, 이 주택을 사서 주택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요? 1주택, 1시적 1세대 주택 규정을 적용하나요? 이 문제예요. 자, 원래 취득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법 적용이 들어가요. 취득할 때 상태.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은 글로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을 사고 주택을 샀더니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더라.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택 갖고 있다가 주택을 산 상황이라서 155조 1항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만일에 주택을 사고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가냐? 아니라는 거죠. 주택 플러스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환되는 것은 당초 샀을 때 상황 가지고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요 2가지는 다음에 다시 살펴볼 것이고, 원래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내가 사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그거를 내가 입주권을 승낙했더니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더라.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이따가 재개발 재건축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자, 이제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규정에서는 155조 2항, 여러분들이 이 법률 용어를 제가 자꾸 얘기한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조항들을 될 수 있으면 기억을 하시고 해당 규정을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렵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155조 2항에 나와 있는 지금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고, 155조 3항에 나와 있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있고, 155조 7항에 나와 있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상속주택 규정이 나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원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이라는 우연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집이 2채가 됐다는 거예요. 2채가 됐어. 자, 원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에서만 비과세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2주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종전대로 비과세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입법 취지상. 그래서 상속이라는 그것 때문에 집이 2채가 됐다면 그 상속주택 때문에 비과세가 배제당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집은 비과세를 해주자, 이 뜻이에요. 자, 이 뜻인데 이 요건들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선순위 상속주택.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집을 만약에 2채 내지 3채가 남겼다면 이 3채, 2채를 모두 특례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아버지가 5채를 남겼어. 그리고 자녀가 4명이고 배우자가 있어. 하나씩을 다 상속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특례가 다 적용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못 참아?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한 채도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누구는 5채나 남겼다고 다 해줘? 그거는 좀 공정하지 않죠. 우리가 봐도 공정하지 않죠. 이건 너무 심하다. 그리고는 한 채밖에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왜 5채씩 해주냐? 그래서 법이 바뀌어. 그래, 맞다.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만 해주자.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만 해주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원래 155조 2항에도 선순위 상속주택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만들어졌어. 155조 상항에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155조 7항 여기는 적용되지 않아요. 155조 7항 농어촌 주택은 상속받아서 내가 시골에서 떠나가 완 상황에서 주택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는 여러분들 이미 익혔죠? 뭐예요? 첫 번째가 제일 1위가 뭐예요? 보유기간, 그 다음 거주기간, 그 다음 상속 개시 당시, 그 다음 기준시가 가장 큰 거. 시험 볼 때 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예. 가물가물해도 기억나죠? 항상 따질 때 여러분들이 선순위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갖고 왔어. 근데 순간적으로 깜빡 놓쳐버리면 선순위를 안 따져버려요. 안 따져보면 어떻게 돼? 내가 후순위 상속주택을 받아놓은 거를 특례규정을 적용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이번에 우리 보험 사고 난 것 중에 사례 중에서 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 선배 세무사님들이 실수한 사례 중에 요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에 에러가 난 것.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기억을 한다니까. 근데 실무에서 딱 등기 등본을 뗐더니 상속으로 원인으로 딱 돼 있어. 그러면 특례가 적용되네. 머릿속에서 특례가 적용되면 항상 뭘 따져야 돼? 선순위 상속주택을 따져야 돼.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보유한 주택이 매체인 상태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중에 선순위를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판단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선순위 상속주택을 차관상 하나, 아파트 경우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종전주택을 취득했다가 멸실하고 재건축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등기가 보존등기로 나와 있다는 거는 본인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대지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을 당시에 종전주택으로 상속을 받아서 멸실하고 다시 새로 지어서 보존등기 난 날짜로 따졌더니 요게 순서가 밀려버려. 그래서 요게 아니고 종전이 아파트가 선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단독주택이 더 먼저 아버지가 취득한 집이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선수이 바뀌어버려. 조심하셔야 돼요. 단독주택일 때는 원래 상속받을 개시당시가 어떻게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건물만 보시면 안 되고 토지 취득일자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판정을 내려야 돼요.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선순위를 따졌잖아요. 동일세대 여부. 동일세대 여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같이 살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 특례를 줄까요 말까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155조 2항 가면 동일세대는 안 된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거는 입법 취지상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원 본데 보면은 왜 그래요?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 때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이지 원래부터 2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한 채 있고 아내가 한 채 있다고 가정해봐요. 남편이 돌아가셨어. 아내가 남편 집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아내 집이 비과세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원래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한 것은 양도세가 과세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이거를 특례로 인정해줘 버리면 아내 것이 비과세가 돼. 그 다음에 남편 것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은 또 어떻게 되죠?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돼. 또 양도세가 비과세되죠? 둘 다 비과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로 보면은 2주택자가 동일 세대가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특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동일 세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네. 대신 아버지도 집 한 채 있는데 아들도 집이 한 채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동거보험을 합가를 했어. 합가를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 그럼 그 아들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어떻게 생각돼? 그러면 그때 동일 세대라고 해서 특례를 안 줘버리면 합가를 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별로 억울하지 않은 기분이 있을 때 아들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 모시려고 합가를 했는데 동일 세대라고 해서 특례를 안 줘버리면 그거는 억울하니까 동거봉양 합가 목적으로 각각 1주택자가 합가를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2주택자니까 너는 특례를 못 줘 그러면 억울하니까 지금처럼 효자인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동일 세대라도 예외 규정이 있다. 언제라고요? 동일 세대 합가로 인한 부분에 2주택자일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155조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국세청 유권 해석은 동일 세대일 경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요. 동일 세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심판원의 해석은 동일 세대라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심판원에서. 국세청에서 안 된다는 논리는 요거예요. 155조 2항 단서에 가보면 지금 말씀드린 동일 세대에는 동거방 합가가 예외 규정을 주었는데
이 예외 규정에 대한 부분은 155조 3항, 155조 7항도 동시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155조 2항 단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55조 2항 단서에서 뭐라고? 155조 3항, 155조 7항도 동일 세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똑같이 적용하라고 이렇게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국세청과 심판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단서 규정에서 155조 3항도 똑같이 적용하라 이 뜻은 155조 3항은 뭔 말이에요? 공동상속 중에서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상속 받은 사람은 중에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상속받은 걸로 보겠다는 뜻이고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55조 3항과 2항은 자 3항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2항으로 가서 적용을 받는 거고 내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공동상속주택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155조 3항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몇 항을 적용받아? 2항으로 가야 된다고요. 2항 같이 적용을 받고 3항의 적용 대상자는 소수 지분권자만 3항 적용을 받는다고. 따라서 2항은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례 적용을 안 해준 것이 맞고 소수 지분권자는 동일 세대라도 상관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은 3항까지 다 끌고 오니까 소수 지분권자까지 동일 세대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국세청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해요. 심판원 해석이 더 맞다고 해석이 되는데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그 해석을 바꿔놓지는 않았어요. 종전 해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원은 국세청과 다른 판단을 해주고 있고 국세청은 자기들 논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 판단해 볼 때는 심판원 판단이 더 맞는 것 같다. 지분이 큰 사람은 155조 2항 가서 적용받는 거고 소수 지분권자는 어쩐다? 그냥 3항에서 오는 거니까 동일 세대라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해요. 이제 세 번째가 자 선주택 보유.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순서가 내가 집을 먼저 샀고 상속을 받아서 두 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가 내가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무주택자였어.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집을 나중에 사면 이 요건이 적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선수의 상속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에서는 주택의 보유 요건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 요건이 없다 보니까 상속을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A주택을 사서 팔면은 특례죠. 상속주택은 특례니까 A를 팔고 또 B를 또 사. 그럼 B를 또 팔아도 특례죠. 특례가 무한 적용이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국세청에서 기재부에서 이거를 법을 바꿉니다. 언제? 2013년 2월 15일자로 바꿔요. 뭐라고 바꿔? 일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먼저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하고 상속주택이 이루어져야 돼. 상속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돼야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무주택자가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순서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했죠? 그래서 일반 주택 보유자가 상속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 공동상속에서는 155조 3항의 소수 지분권자는 요거를 적용하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뺀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를 상속받고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여기 155조 17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 이거 동일세대 적용된다고 했어요.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155조 7항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잖아. 2항에서 단서에 155조 3항과 155조 7항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세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55조 7항은 대신 아주 특별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155조 7항 여기는 뭐라고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특례를 적용해 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주택이 나오면 세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요거는 선수의 상속주택을 적용하냐 안 하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 세대를 적용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기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사서 문제가 없냐. 이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조특법 99조 4에 가보면 농어촌 주택 있죠. 농어촌 주택 99조 4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가면 똑같아요. 일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야지 가면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해주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먼저 사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그때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득 요건을 제한을 두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 가보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양쪽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에 상속주택이 열거되어 있어요. 상속주택은 중과세를 안 한다. 단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을 받아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뭐다? 중과세를 안 한다. 그때 안 하는 요건은 요 요건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즉 155조 2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상속받아서 5년 안에 팔면 중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요건을 위반해버리면 거기 중과배제 주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동일세대이거나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상속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중과세를 배제, 양도하는 주택을 중과세를 배제할 때의 요건이에요. 다시요. 양도할 때 중과세가 배제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155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소수 지분에 대한 중과세는 보유를 하고 있든 양도를 하든 모두 중과세를 안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다시 공동상속받은 주택 중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할 때는 주택수가 안 들어오고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안 하는 소수 지분 상속주택은 선순위가 됐든 동일세대가 됐든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보유 양도에서 중과세가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비과세 규정과 중과세 규정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는 어때요? 지금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죠. 이 소수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하면 소수 지분권자는 보유하고 있든 양도하든 모두 일반 과세 대상으로 빠진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한번 잠깐 볼까요? 상속주택을 특례로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155조 2항이 적용되는데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다시 상속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받아버렸으면 그때 그러면 상속주택 특례와 또 상속을 받은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는 그 취득이라는 개념은 매매, 증여, 상속 모두 포함돼요. 따라서 지금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155조 2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상속으로 받았다면 이 상속받은 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적용을 하면 아까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동거명랑 합가 이거다고 혼인 합가 이거는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문화재, 농어촌 주택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보시면 아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간 쉬었다 할게요.